염소와 함께 뛰노는 아이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겐 가슴에 묻고 지내는 남모를 상처가 있습니다. 지난해 엄마와 아빠를 모두 떠나보낸 아이들. 아이들이 인생의 고갯길을 넘어가는 모습을 담아봅니다. 영월과 평창을 이어주는 국도의 원동제 고갯 구간. 고갯길 아래엔 덕상 1, 2가 있습니다. 이전부터 영월에서 손꼽히는 오지마을이었죠. 원동제 고개 아래로 흐르는 덕상천을 따라 걸음을 옮기다 보면 나타나는 작은 마을. 가구 수레야 드문드문 놓인 40가구가 전부입니다. 십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곳은 덕상 1, 2 용수골, 바로 3남매가 모여 사는 집입니다. 용수골 사람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버스가 들어섭니다. 이 마을에 들어오는 버스는 하루 3번. 버스가 들어서자 이곳이 활기를 띱니다. 수요일이라 태근이와 새별이는 2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반갑게 아이들을 맞으신 할머니는 잠시간의 헤어짐이 아쉬웠던 듯 이것저것 학교 생활을 묻습니다. 아이들이 이곳 용수골에 살게 된 건 1년여 남짓. 엄마와 이별한 아빠가 직장 생활을 위해 아이들을 할머니 댁에 맡기면서부터였죠. 용수골에서 태어나 용수골에서 결혼하고 68평생을 토박이로 살아온 김화순 할머니. 젊은 시절엔 마을에서 일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던 분이었는데요. 일과의 질긴 인연 때문일까요? 김화순 할머니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쉴 틈 없이 손에서 일을 놓지 않습니다. 사남 1녀를 둔 김화순 할머니. 이 집도 5년 전 아들들이 어머니 편하게 사시라며 지어드린 집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둘째 며느리가 집을 나가고 둘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진 3남매는 이 집에서 할머니만을 의지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과 후 가방을 내던진 아이들. 아이들의 오후 일과는 우선 마당 한켠의 염소 외양간에서 시작됩니다. 키키와 여자친구 염순이. 얘 그러다 물 것 같다. 이젠 아이들의 재산 목록 1호이자 든든한 친구입니다. 일로 와, 이쪽 꼬마가. 염소 점심을 챙겨 먹이고 슬슬 산책에 나선 아이들. 염소도 제 주인을 알아보는 걸까요? 막내 태근이에겐 이렇게 슬슬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아이들에게나 염소에게나 이렇게 온 동네를 뛰고 누비는 시간이 어느 때보다 즐겁습니다. 그 흔한 장난감 하나 없이 그저 산과 물, 나무와 풀이 놀이터. 염소는 가끔은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 때론 턱없는 화풀이를 건네기도 하는 아이들의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이제 새별이와 태근이는 마을에서도 알아주는 개구쟁이가 됐습니다. 유달리 부침성도 좋아 마을 어른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데요. 뭐 하세요? 이거? 나무도 막 먹는다. 이거 봐라 여기 엄마. 나무 잘 먹어요.
우리 문도 나오려는데 지난해 큰 어려움을 겪은 뒤 행여나 의기소침하지 않을까 마을 어른들의 걱정은 작은 것 하나에서도 드러납니다.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산등성이 태근이와 새별이는 햇살 좋은 오후면 이곳에 자주 들르곤 합니다. 하나, 둘, 셋. 이게 다 염소를 키우며 발견해낸 멋진 장소입니다. 자그마치 450년이나 한자리를 지켜온 느릅나무. 그 세월 속에 아이들의 웃음이 끊겨버린 이 마을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은 새별이와 태근이는 용숫골의 꽃이라 불립니다. 이젠 폐교가 된 덕상분교. 마을의 유일한 학교였던 덕상분교가 폐교되면서 마을엔 서서히 아이들의 웃음이 사라지고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은 이곳이 새별이와 태근이의 전용 놀이터가 됐습니다. 새별이가 어릴 때 배운 피아노. 가끔 이렇게 피아노 건반을 두드릴 때면 마냥 즐겁습니다. 폐교는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를 선물했습니다. 자상한 누나와 친구가 된 멍멍이들. 함께 장난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자연과 친해지고 동물과 친구가 되며 스스로의 즐거움을 찾아갑니다. 노는 것만으로도 바쁘기만 한 하루. 어느새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마을로 들어오는 마지막 버스가 불빛을 밝힙니다. 불빛은 중학교에 다니는 오빠가 집으로 돌아온다는 신호죠. 오빠를 기다리던 새별이와 태근이. 이제 드디어 삼남매가 모두 모였습니다. 태호가 집에 온 뒤엔 집안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일단 오빠의 감독하에 숙제며 예습 복습이 시작되는 거죠. 할머니는 이렇듯 제 할 일을 스스로 찾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마냥 대견하기만 합니다. 태근이의 글 읽는 소리가 잦아들 무렵 용숫골의 밤도 그렇게 깊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이게 웬일입니까? 3월 중순이 지났는데 마당 가득 흰눈이 가득합니다. 사실 이곳에선 이런 일쯤은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이 심하게 오는 날이면 버스가 다닐 수 없어 학교를 빠지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몇 분이야? 6분만 있으면 오네. 드디어 버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저 아이들의 통학을 위해 이렇게 험한 길 넘어 찾아온 버스는 이내 아이들의 학교로 출발합니다. 버스는 어느새 아이들의 자가용이 됐습니다. 막내 태근이는 입구에 가까운 안전한 자리에, 동생들 단속하는 태호는 안내양 자리에, 호기심 많은 새별이는 저만 치서 바깥 구경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날마다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기사 아저씨 정성도 보통이 아닙니다. 학생 세 타고 일반인 어쩌다 했죠. 장날이라든가 이러죠. 아침마다 만원버스에 시달리는 대도시 사람들이 과연 이런 운치를 알기나 할까요? 평소엔 멀게만 느껴지던 원동제의 긴 고갯길이 오늘따라 하얗게 피어난 눈꽃 행렬로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버스는 아이들을 싣고 학교가 있는 문곡리에 도착합니다. 발발이다. 4학년인 새별이는 이곳 문곡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합니다. 차창 너머로 인사를 나누는 남매들. 하지만 태근이는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복식 수업을 피하기 위해 학년별로 모여 통합 수업을 하기 때문이죠. 태호와 태근이가 내리는 곳은 2km 정도 떨어진 마차리. 태호는 마차리에 마차 중학교로 향하고 태근이는 형과 반대편에 마주보고 있는 마차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태근이는 버스 시간 때문에 언제나 지각입니다.
왔네. 어? 늦었어? 그런데 큰일입니다. 태근이 책상이 텅텅 비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젯밤 가방에 챙겨 넣지 않았나 봅니다. 결국 책이 없는 걸 선생님께 들키고 말았네요. 나봐. 선생님 책을 이걸로 한번 봐라. 써? 아직 주변에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 글자 또 태근이 뭐라 할까? 한 장. 하지만 이 모든 걸 스스로 해나가야 하는 게 태근이에겐 조금 벅차 보입니다. 자, 여러분 다 썼나요? 한편 새별이의 수업 시간. 어디 가신 사람 손 흔들어 보세요. 아, 좋아요. 자, 그러면 한번 누가 발표를 해보겠습니까? 새별이는 반에서도 똑소리 나는 아이로 꼽힙니다. 발표 정도는 거뜬. 나는 우리나라가 규칙을 지키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새별이는 공부만 잘할 뿐 아니라 친구들과의 사이도 아주 원만하죠. 가끔은 장난이 심한 남자아이들을 나서서 혼내주기도 하는 여장부고요. 그 새별이는 그 할 때마다 보면은 정말 따뜻하고 마음도 따뜻하지만 그 자세가 반듯해서 제 마음도 저런 게 아닌가 싶고요. 아침나절 기승을 부리던 눈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새별이와 태근이 남매가 다시 만날 시간이 점점 가까워온다는 뜻이죠. 이웃 학교를 돌던 셔틀버스가 도착하고 태근이는 종례를 하기 위해 2학년 담임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공부하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교통안전을 위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인사를 하겠습니다. 촬영 정례. 안녕하세요.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수업이 있는 날. 이날은 2시 버스를 탈 수 없어서 같은 학교 친구인 송은인에서 오후 시간을 보냅니다. 송은인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방과 후 마땅히 지낼 데가 없는 걸 알고 아이들을 맡았는데요. 아이들 역시 친구 어머니의 따뜻한 배려가 고맙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새별이와 태근이가 좀 특별한 외출에 나섰습니다. 여기 옷이다. 근데 벌써부터 반팔을 입고 태근이는 오늘 새벽 이가 많이 아파 울었습니다. 그 덕에 새별이와 할머니도 밤새 잠 못 들고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래서인지 장난꾸러기 태근이도 오늘은 얌전하기만 합니다. 태근이 잇몸 상태가 아주 안 좋은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약간 부어서 아야야 하거든? 근데 이게 염증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동생한테 선생님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언니, 누나인 너한테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선생님한테 좀 자주 나와야 될 거야. 동생의 보호자 역할까지 하는 누나가 있어 태근이는 그래도 행복합니다. 태근이도 그동안 아팠던 만큼 이제 많이 어른스러워졌습니다. 삼남매를 태운 버스가 원동제 고개를 오릅니다. 그래도 오늘은 고마운 분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선생님, 송은인의 어머니, 그리고 의사 선생님까지. 그렇게 하루를 되새기며 할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합니다. 토요일 아침. 자율학습을 하는 날이라 태호의 교실이 시끌시끌합니다. 할머니는 큰손자 태호가 너무 순진해 걱정이라 하는데요. 남보다 앞서 다가온 큰 어려움을 겪으며 어느새 태호도 한 집안의 가장이 되기 위해 강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주천강이 내려다 보이는 물미공원. 오랜만에 아빠를 만나러 갑니다. 같은 영월이지만 쉽게 찾아가기 힘든 곳이라 지난 설 이후엔 아빠를 찾아보지 못했던 아이들. 그래서인지 아이들의 표정이 남다릅니다. 지난해 12월에 하늘로 떠난 아빠. 아빠를 떠나보내기엔 아직 짧은 시간입니다.
당시 경황이 얼마나 없었든지 잔디풀 하나 없이 민둥인 아빠의 무덤. 마지답게 아빠를 위한 제상을 마련하는 태호. 준비해온 가위도 놓고 직접 아버지 영전에 소주 한 잔을 올립니다. 그래. 뭐 하는 새끼. 동생들이 나란히 서자 아빠에게 오랜만에 안부를 전하는 아이들. 왜 붓고 술을 다시 바꿔? 막내 태근이도 아빠에게 술 한 잔과 인사를 건넵니다. 새별이는 꾹꾹 누르고 참으려 했지만 떨어지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빠와의 만남은 그리움과 서름으로 복받친 할머니와 아이들의 눈물로 채워집니다. 덕상 1리 용수골, 할머니와 삼남매의 둘도 없는 보금자리. 할머니는 관절 때문에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오늘도 밭에 나갑니다. 손주들 반찬거리를 위해 나무를 캐는 것이 할머니의 중요한 일과입니다. 안타까운 게 참 뭐 매일 때로 다 오면 남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없을 적에는 아주 그만 참 뭐래도 아주 복자히 터졌습니다. 그래 그저 앞으로 바리는 거는 저 밝게 크고 저 그저 잔병 없이 잘 잘해주면 뭐 할미가 뭘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 맵이 없어도 저가 밝게 잘 크고 어디 가서 기분 안 접히게 그리는 그거밖에 더 바라겠습니다. 염소와 친구하며 인생의 고갯길을 씩씩하게 넘어가는 용수골 삼남매. 이젠 할머니와 삼남매가 모이면 함께 웃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태호, 새별, 태근 삼남매를 위해 모인 이웃들. 명랑하게 커라. 씩씩하게 화이팅. 주위의 많은 분들이 삼남매가 고개를 넘어갈 때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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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